어젯밤까지만 해도 막 다들 뭐 제3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 아니냐, 글로벌 물류 다 무너진다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하게 주무셨을 텐데요. 네, 사실 저도 어제는 약간 와 이거 경제 한파 진짜 오나 하면서 차트 계속 봤거든요. 아니 그니까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정확히 1.31% 올라서 5만 9.35로 마감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600포인트 이상 폭등을 했어요. 600포인트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8.42% 취소사서 7,815.59 찍었고요. 아니, 장중에는 이게 너무 급하게 막 오르니까 거래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어요. 맞아요. 코스닥도 1105.97로 4.73%나 올랐죠. 그니까 막 극단적인 공포에 질려있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진짜 주식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불기둥을 팍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이 2026년 5월 21일의 금융시장 데이터랑 뉴스들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의 극단적인 반등은요. 그냥 투자자들 심리가 좀 좋아졌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네, 공포의 밑바닥에서 그 거대한 자본들이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확 틀었는지 그 밑에 깔린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아, 메커니즘이요? 오늘 우리가 볼 자료들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리고 기업들의 극적인 타협,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펀더멘탈,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막 딱딱 맞물려 돌아갔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일단 가장 거시적인 톱니바퀴, 그러니까 시장을 막 짓누르던 그 압력이 어떻게 풀렸는지부터 볼까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봐야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 딱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배럴당 105달러 넘나들던 WTI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5.66% 폭락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00달러 선이 확 무너지면서 98.26달러로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그냥 주유소 기름값이 좀 싸지겠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현대 자본시장에서 유가는 약간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 그 자체거든요. 공장 돌리고 물류 운송하고 전기 만들고 이 모든 비용의 뿌리가 원유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유가 폭락을 딱 보고 이제 드디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꺾이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바로 끊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지면 채권 시장이 제일 먼저 막 격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무시무시하던 미 국채 금리가 일제히 막 꺾이기 시작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569%로 0.10%포인트 떨어졌고요. 30년물은 5.114%로 0.066%포인트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막 펄펄 끓어넘치기 직전인 압력솥에서 누군가 그 협상 최종 단계라는 스위치를 딱 눌러서 증기를 확 빼버린 것과 같네요. 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결국 자산시장으로 돈이 갈 수 있는 파이프가 열렸다는 뜻일 테고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유가도 떨어지고 국채 금리도 꺾이고 거시 지표들이 다 안정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원달러 환율은 1,500.2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전날보다 오히려 1.70원이 올랐어요. 예, 예리하시네요. 아니 모든 게 다 그렇게 긍정적이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환율도 내려와야 정상 아닌가요? 왜 아직도 1,500원대라는 높은 수준에 꽉 막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거시경제 데이터가 가진 약간의 시차, 그리고 복잡성을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환율이 바로 안 꺾인 데는 두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긴 했는데 여전히 4.5%를 넘는 절대적인 고금리 상태라는 거예요. 4.5면 여전히 높긴 하죠. 그렇죠. 글로벌 거대 자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냥 달러 들고 이자 받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다음 주제랑도 연결되는데 네네. 평화협상의 최종 단계라고는 했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100% 완벽하게 제거된 건 아니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꽉 쥐고 안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막 안심하기에는 약간 찝찝한 마지막 뇌관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역 통행료 문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이란이 오만이라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배들에 대해서 영구적인 통행료 시스템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절대 안 된다.
완전 개방해라 하면서 막판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평화 협상이 거의 다 끝났다면서 왜 이 해협 통행료 톨게이트 비용 하나가 글로벌 경제에 그렇게 치명적인 뇌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톨게이트가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한 20%가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유일한 골목길에 딱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요? 와.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대동맥이거든요. 여기에 영구 통행료가 생긴다는 건 글로벌 해운사들이 영구적인 세금을 떠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해운사들이 이거 자기들이 손해보고 혼자 감당할까요? 절대 안 하죠. 다 소비자한테 넘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운송비에 얹어서 소비국에 싹 다 전가하거든요. 결국 원유 수입하는 국가들 수입 단가가 그냥 영구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네요. 네, 아까 유가가 98달러로 떨어져서 시장이 막 환호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해협에 통행료 생기면 배럴당 2에서 3달러씩 운송비가 그냥 추가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억눌러 놓은 인플레이션을 이 툴게이트가 다시 야금야금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이 되는 거죠. 달러를 쉽게 못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와, 겉으로는 긴장 풀린 것 같아도 물밑에서는 인플레이션이랑 엄청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고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시적 배경을 깔아두고 오늘 코스피 600포인트 폭등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진원지,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이크로 관점으로 가는군요. 네, 방금 글로벌 물류 얘기 막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한국 시장을 터트린 건 국내에서 터질 뻔했던 초대형 공급망 리스크가 극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이잖아요. 네, 바로 21일에 예고됐던 삼성전자 총파업이 철회된 소식이죠. 아니 이게 진짜 대한민국 경제에 무려 100조 원의 생산 차질 리스크를 줄 거라고 막 경고가 나왔던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이었거든요. 맞아요. 엄청난 궁푸였죠. 근데 노사가 사업 성과급 지급 기준 정립 같은 거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철회가 됐어요.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진짜 폭발적이었죠.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8.51% 폭등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1% 이상 폭등했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거의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건데 이게 단순히 파업 안에서 진짜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만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8.5%면 삼성 덩치 생각했을 때 하루에 수십조 원이 움직인 건데 네. 단순히 그냥 가치가 올랐다 이런 기분 탓으로 해석하면 절대 이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숏스퀴즈라는 금융시장의 약간 물리적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쇼스퀴즈요? 네, 주식시장을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파업이 임박하니까 100조 원 손실 날 거다 이러면서 거대 기관들이랑 해치펀드들이 주가 떨어지는 쪽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쳐둔 상태였던 거예요. 고무줄을 바닥 쪽으로 끝까지 쭉 잡아당긴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세팅을 엄청 해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파업 철회라는 완전 반대되는 대형 뉴스가 빵 터졌습니다. 주가가 오르겠죠. 네. 그러면 공매도 친 사람들은 주가 오를수록 막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 손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당장 주식 비싸게라도 사서 갚아야죠. 맞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사들이는 거예요.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 그러니까 꽉 잡고 있던 고무줄을 확 놔버려서 반대편으로 무섭게 튕겨 올라가는 반작용. 이게 숏 스퀴즈입니다. 와,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했던 돈들이 스스로 목을 조이면서 오히려 상승 로켓의 연료로 활활 타버린 거네요? 네, 구조적인 폭발이었던 거죠. 이제야 그 비정상적인 상승폭이 확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진짜 영화 같은 게 이 로켓의 완벽한 추진력을 달아준 뉴스가 태평양 건너편에서 또 터졌잖아요. 네, 장 마감 후에 엄청난 게 하나 나왔죠.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무려 816억 달러예요. 시장 눈높이가 엄청 높았는데 그걸 또 훌쩍 뛰어넘었고요. 가이던스도 세게 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S&P 500을 7,432.97, 1.08% 상승시키고 나스닥은 26,270.36으로 1.55% 밀어올렸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816억 달러라는 숫자는요. 그냥 한 기업이 돈 잘 벌었다 이런 장부가 아닙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지금 진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보통 고금리면 투자 줄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AI만큼은 완전히 예외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한국 증시에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그 AI 칩 만들 때 무조건 필요한 핵심 부품, 그 HBM, 고대역 폭 메모리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만들잖아요. 와, 퍼즐이 진짜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네, 소름 돋죠.
한국에서는 막 폭발 1초 전에 100조 원짜리 파업 시한폭탄 선을 딱 끊어서 공급망 정상화 시켜놨는데 그 순간 문이 딱 열리면서 미국에서 816억 달러짜리 거대한 황금 케이크가 배달된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 우려가 그냥 같은 날 한 번에 해소된 거네요. 네, 정확한 인과관계입니다. 시장 짓누르던 공급 리스크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수요가 눈앞에 숫자로 딱 찍혀서 나온 거예요. 거시 불확실성 다 뚫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승리한 날이라고 봐야죠.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앱 켜서 막 주식 풀매수 버튼 누르고 싶으실 텐데 약간 참으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조금 현실적으로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니, 주식시장에서 다우 5만 찍고 코스피 폭등한 건 결국 기대감이나 수급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 매달 빡빡하게 대출 이자내고 가게 신용 묶여서 막 부동산 걱정하는 평범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주식 오른 건 알겠는데 내 삶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여의도나 월스트리트 사람들만의 사상누각 아니야? 이런 괴리감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상누각인지 아니면 진짜 실물 경제 온기가 도는 건지 검증하려면 철저하게 실물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 중에 제일 주목해야 될 게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수출 지표입니다. 수출이요? 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4.8%나 폭증했어요. 와, 64.8%요? 네, 그리고 단 20일 만에 11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단 20일 만에 110억 달러 흑자라니. 근데 전문가님, 이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서민들 대출 이자나 신용경직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 110억 달러 흑자가 국내 경제 혈관을 어떻게 타고 흐르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흐름. 삼성,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막대한 달러 벌어오잖아요. 그럼 월급도 줘야 되고 하청업체 대금도 줘야 되니까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서 국내 은행에 넣거나 시장에 풀게 됩니다. 아, 막대한 돈이 국내 금융 시스템 안으로 쫙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은행 금고에 막대한 원화 자금이 막 쌓이겠죠. 은행 입장에서 돈이 남아도니까 굳이 막 높은 이자 줘가면서 예금 유치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 조달 비용이 낮아지네요. 네, 자연스럽게 은행 간 금리가 안정되고 대출 여력, 즉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은행이 굳이 기준금리 안 내려도 시중에 돈이 잘 돌면 은행들이 가상금리 낮춰주고 대출한도 늘려주면서 가계 신용시장에 막혀있던 숨통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밖에서 벌어온 달러가 은행 금고 채워주고 그 유동성이 결국 꽉 막혀있던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시장 숨통을 틔워주는 진짜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우 5만 돌파랑 코스피 폭등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64% 폭증이라는 이 압도적인 실물 체력이 밑바탕에 딱 버티고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 내용들 싹 한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21일 시장 대폭락 공포를 뒤집고 역사적 대기록을 쓴 이유는 결국 세 가지 톱니바퀴였어요. 첫째, 지정학적 긴장 완화로 유가 100달러 깨지면서 국채금리 압력 해소. 네, 둘째, 삼성전자 노사 타협으로 100조 원짜리 리스크 날라가고 숏 스퀴즈 폭발. 거기다 엔비디아 816억 달러 깜짝 실적으로 AI 펀더멘털 증명.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환희의 밑바탕에는 64.8% 수출 폭증이라는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진짜 튼튼한 기초 체력이 있었다. 네, 금융 역사 보면 늘 그렇거든요. 대중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시장은 그 비관론 무게만큼 위로 확 튀어오릅니다. 오늘 데이터들은 오랜 시장 법칙이랑 실물 지표가 딱 결합했을 때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진짜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자본의 거대한 흐름을 쭉 추적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유가 꺾이고 수출 폭발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 톱니바퀴랑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청취자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스스로한테 꼭 던져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단 며칠 만에 퍼펙트 스톰 공포가 다우 5만 시대 환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확인한 진짜 경제 체력은 수출 데이터나 기업 매출 수치에 있었거든요. 네, 숫자에 있었죠. 근데도 자산 시장은 막 정치인 한 명의 협상 최종 단계라는 말 한마디나 뭐 해협 톨게트 도입안의 마냐에 너무 심하게 출렁이고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과연 여러분의 투자 원칙은 매일 쏟아지는 정치적 발언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흔들리지 않는 실물 경제 데이터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전곡을 확 찌르네요. 표면적인 뉴스에 휩쓸릴 거냐,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을 읽어낼 거냐. 결국 이게 공포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을 결정짓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야를 확 넓혀줄 날카로운 자료들 모아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a gold rush. Buy everything. We are hitting record highs. This is unbelievable.